네, 3월 첫째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마쳤습니다. 이제 라스트 선문을 2부 시작하겠는데요. 코스피 오늘 의미 있습니다. 다시금 2,000을 종가상으로도 돌파한 날이었는데 장중 가장 고점 거의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돼서 오늘 코스피는 2,004.68에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3,000억대 후반까지 사줬는데 IT를 1,500억, 운수장비에 1,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자세한 종목별, 업종별 등락까지 한번 챙겨볼게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3월 4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4포인트 1.7% 오르면서 200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990선 위에서 꾸준하게 2000선 회복을 위해 달려나갔는데요. 2시 구간 지나면서 결국 2000선도 회복했고요. 어제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의 회복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매수 우위 지켜나갔습니다. 기관은 많이 사주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3,9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팔지 않는 가운데 5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6천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7.8포인트 오르면서 518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510선 중반에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520선 바짝 추격하면서 518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코스닥은 모든 주요 이평선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쪽에서 손 잡아 이끌면서 장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1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은 팔지 않는 정도 58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37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내린 1114원 10전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네,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이 제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꾸준한 증시의 강세 역시나 하락 압력이 꾸준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장에서 1119원대에서 마무리됐고요. 오늘 장에서는 한 계단 더 내려와서 1110원대 중반에서 횡보했습니다. 오늘 장 저점이 1114원대였고요. 고점은 1117원이었는데요. 마무리는 박스권의 하단 부근인 1114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오늘장 94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장중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현대차는 막판에 하락하면서 0.2%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3% 강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로 막판의 하락으로 바꿨습니다. 0.3% 하락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3%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반등하면서 1%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로 2.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장 단순에 4.7%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꾸준하게 닷새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승폭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2%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 다음은 오늘장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2% 올랐습니다. 멜파스가 3.1%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주가 또다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카다피와 아랍연합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해결 조짐이 보이자 건설주가 활짝 웃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산업이 6.9%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도 6%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2% 이상으로 오르면서 건설주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업종도 있었습니다. 유통업종과 운수창고업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유통업종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롯데쇼핑이 6.5% 올랐고요. 현대백화점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운수창고업종 가운데 대한해운이 9% 급등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들은 오늘까지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막판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깊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는 3.2% 올랐습니다. 한라공주가 3.7% 올랐는데요. 이 가운데 기아차와 만도 SL이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네, 잘 나갔었던 IT 부품들 하락장 속에서도 신고가 경신했었는데요. 강세장 속인 오늘 쪽에서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며 마감됐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모든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성 LST가 7.3% 급등했고요. FST도 6% 오르면서 IT 부품주들은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테마주 가운데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가도 함께 올랐는데요. 대우웨일이 6% 올랐습니다. 대아TI가 4% 가까이 올랐고요. 서한도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견조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정보보안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보안주가 들썩였는데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어서 마감됐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5.9% 올랐습니다. 소프트프롬과 이글루 시큐리티도 4%대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2% 이상, 6% 가까이 오르면서 보안주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에서 종가가 형성된 듯 싶고요. 앞서 시황센터에서 들어본 바대로 21선 이동평균선까지는 물론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는 어떤 시각으로 오늘 장을 지켜봤는지 다음 주도 추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현대증권으로 갑니다. 배성영 수석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확실히 강하게 사니까 훌쩍 올랐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가 이틀 만에, 포인트상 약 80포인트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2000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 상승을 이끈 요인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국 모멘텀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어제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술적인 흐름에서, 우리 시장을 살펴볼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태가 유지되었었는데요. 어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가세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3천억 900억 정도의 그런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업종 대부분들이 상승을 했고요. 역시 어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면서 은행 업종을 포함한 국내 내수주의 반등 그리고 최근 또 유가 급등에 따른 낙폭이 컸었던 건설주로의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경기 모멘텀 얘기도 하셨었는데 역시 미국에서의 경기 회복세가 우리 증시까지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어느 정도 조금은 중동발 뉴스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들리니까 진정세를 보일 듯도 싶은데 뉴욕 증시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2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비농가 고용자 수는 전월 36,000건에서 이번 달은 약 19만 건 정도의 그런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업률은 전월 9%에서 이번 달 9.1% 정도의 소폭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 주중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과 어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서 이미 고용 지표에 대한 개선 부분을 지수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용 지표의 내용에 따라서 뉴욕 증시 반응은 일단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반적인 미국 경제 지표의 꾸준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흐름 역시 탄탄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 공장 주문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MOM 기준으로 해서 전월 0.2% 상승해서 이번 달 2.1%의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장 주문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한들 좀 선반영돼서 다우도 한 200포인트 오른 것 같다. 선반영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변수도 있죠. 이미 정협이 시작이 3월 3일 그러니까 어제 시작됐고 또 내일은 기다리던 전인대가 개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5일 전인대가 개막을 하는데요. 역시 중국 역시 최근 빈부격차와 지역 불균형 등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원자바오 총리도 2015년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7% 정도로 다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전의 그런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다소 균형과 발전으로의 포용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발 자스민 혁명이 중국판 자스민 혁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역시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재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역시 내수 쪽을 다소 내수 확대를 통해서 정책을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모멘텀 둔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모멘텀 쪽으로 오히려 시각의 기대치가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 역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 또 중국의 양회 모멘텀, 이래저래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다.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상 그런 생각도 욕심도 조금 부려보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정말 바이 코리아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수도 더 추가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지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유가가 상당 부분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유가가 하락한 속도는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흐름은 다소 계단식 상승의 다소 제한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빠른 반등에 따라서 오히려 지수 하락 시 기관 투자자와 기금 투자자의 국내 내부적인 투자자의 그런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충분하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기관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 시 다소 매수세를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빠른 V자형 반등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계단식의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 매매와 관련해서는 어제 2월 국적별 외국인 매매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월과 마찬가지로 2월에도 미국계 즉 장기성 자금 성격을 지닌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2월 중에는 1월과 마찬가지로 단기성 자금인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 우리 시장에서 매물로 출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장기성 자금, 즉 큰 흐름에서의 그런 외국인 시각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 후반 들어서는 이제 금통위하고 올해 첫 쿼드러플 만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상승 추세는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현재 그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네. 비교가 되는 시점이 지난 작년 5월 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약 매도 차익이 순차익 잔고 기준으로 해서 약 3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순차익 잔고 수준이 약 2조 원이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 매물 관련해서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통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은 큰 상황에서 일단은 그 정부 쪽에서 다소 단기적인 유가 불안에 따라서 정책상 동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오늘 컴백한 이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사면서 뭘 가장 많이 샀나 보니까요.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3인방하고 IT 삼성전자, 삼성 SDI, 기아차를 기관하고 외국인이 거의 공이 어제 많이 사서 그런지 이런 집계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트렌드라면은 자동차하고 IT가 향후에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업종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연말 이후로
미국의 그런 소비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3월 초에 발표된 국내 수출 역시 상당히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이 미국 모멘텀과 국내 수출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국내 수출 대표주인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IT 섹터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된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은행 섹터를 포함한 금융 섹터의 그런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 그 건설에 대해서도 아까 자막 보니까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 일단 이번 유가 급등에 따른 리스크 부각 시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낙폭이 컸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될 때 또는 완화될 때 가장 반등폭이 또 빠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기관 투자자의 로스코 물량 등이 상당히 이미 출회된 시점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역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다양한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전반적인 증시 전망하고요. 업종별 대응까지 아주 자세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의 얘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내 29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고 오후 6시 30분에는 공격 대상이 40개로 확대될 예상입니다. 현재 파악된 공격 대상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과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기업,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웹사이트입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악성 코드가 유입된 이른바 좀비 PC들이 특정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번 공격에 이용된 좀비 PC는 최소 10,000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C를 치료하는 백신은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현지에 진출한 중소건설업체의 단기 신용 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고 공사 이행 보증의 연장을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금융기관에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이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 발급해줬던 공사 이행보증 연장을 거부해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외에도 중소건설사인 신한건설, 한일건설, 이수건설 등 총 21개 건설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은행권의 새 대출 기준 금리 체계인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1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58조 5천억 원을 넘겼고 지난달 60조 원대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픽스 대출 상품은 지난해 2월 16일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기준금리를 공시하고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이래 1년간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13%에 불과했던 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의 비중은 지난 9월 30%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엔 48.2%까지 확대됐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오늘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됩니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간 농협은 금융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마무리가 정말 멋집니다. 결국 2000포인트 돌파를 했었는데요. 1920선까지도 내려가면서 우려를 자아냈던 코스피는 2000포인트 위까지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문제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겹쳐있는 다음 주인데 과연 다음 주 흐름은 어떨까요? 2000포인트 위에서는 단기 호흡을 가진 투자자라면 일단 현금 확보도 필요한 옵션이다는 얘기가 있었음을 참고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